59세 의사, 병원장까지 했지만 퇴직 후 생활비 막막. 결국 선택한 두 가지 노후 대비법. 서론 돈 걱정 없는 은퇴 정말 가능할까? 의사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59세에 병원장까지 했던 김 원장도 그렇게 믿었다. 수십 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 현실이 만만치 않았다. 개인 병원을 운영했지만 젊은 의사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밀려 매출이 줄었고 병원을 정리할 때도 생각보다 빚이 많았다. 연금이 나올 테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했지만 정작 생활비를 따져보니 한 달 500만 원도 모자랐다. 그제야 김 원장은 깨달았다. 아, 난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겪는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은 막상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다. 노후 준비는 돈 많이 벌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김 원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1. 자산을 다시 배치하라. 고정비 줄이기의 중요성. 김 원장의 첫 번째 선택은 자산 재배치였다. 병원장 시절 그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수입이 많을 땐 별 고민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세금까지 합하면 생활비 부담이 상당했다. 어차피 애들도 독립했으니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있을까? 김 원장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전세를 놓고 수도권 중소도시로 내려갔더니 집값 차액으로 생활비 5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생활비 부담이 줄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확 줄었다. 교훈 은퇴 후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주거 비용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나 별장 같은 고정비 덩어리도 점검해야 한다. 2.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전문성을 살려라.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고정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처음엔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돈을 쓰는 속도보다 버는 속도가 느리면 어쩌지? 결국 그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로 했다. 사례 1 온라인 건강 상담. 김 원장은 자신이 다년간 쌓은 경험을 활용해 온라인 건강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엔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병원에 가기는 애매한데 궁금한 것들을 시청자들이 질문했고 김 원장은 이를 정리해 유료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한 달에 3,040명만 상담해도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 내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례 2 대학교 강의 및 컨설팅. 김 원장은 예전부터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대학교에 연락해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봤고 몇 달 만에 의료 관련 강의를 맡게 됐다. 한 학기에 34번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외 소득이 생겼고 강의를 하다 보니 의료 컨설팅 의뢰도 들어왔다. 교훈.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온라인 강의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소비 패턴을 바꿔라. 행복한 소비 습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 지출이다. 김 원장은 퇴직 후 초반에는 예전 습관대로 지출했다. 해외여행, 골프, 고급 레스토랑 등 익숙했던 소비 방식이 문제였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엔 진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소비 패턴을 점검했다. 사례 3 현명한 취미 찾기. 김 원장은 기존의 비싼 취미 골프, 해외여행 대신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취미를 찾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트레킹과 독서 모임이었다. 처음엔 골프를 못 치는 게 아쉬웠는데 막상 해보니 건강도 챙기고 지출도 줄어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트레킹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무료 강연 기회도 얻었다.
교훈. 은퇴 후엔 돈이 덜 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해외여행처럼 고비용 취미 대신 독서, 트레킹, 봉사활동 등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고려해 보자. 결론 노후 생활비 해결, 이렇게 대비하라. 59세 병원장 출신 김 원장은 결국 두 가지 전략으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했다. 자산을 재배치해 고정비를 줄였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생활비를 절약.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었다. 온라인 건강상담, 대학교 강의, 의료 컨설팅 등으로 추가 수입 창출. 추가적으로 소비 습관을 바꿔 현명한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직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이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며 돈을 덜 쓰는 만족도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막막한 노후가 아닌 든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3단계 실천법. 59세 병원장 김 원장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을 살펴봤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3단계 실천법을 소개한다. 1단계 고정비 다이어트 마이너스 월 100만원 줄이면 노후가 바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지만 사실 노후에는 돈을 덜 쓰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과 같다. 체크포인트 내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김 원장은 은퇴 후 매달 5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고정비를 점검해보니 400만원으로도 충분했다. 대표적인 지출 항목을 점검해보자. 1. 주거비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다운사이징이 해답이 될 수 있다. 2. 자동차 비용 차량 유지비 세금, 보험, 주유비를 따져보고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자. 3. 보험료 필요 없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한다. 4. 식비 외식비 비중이 크다면 가정식과 간단한 요리로 전환하면 절약 효과가 크다. 5. 여가 비용 기존의 고비용 취미 대신 저비용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취미를 찾아보자. 고정비 줄이기의 핵심 원칙. 고정비를 100만원 줄이면 연간 1200만원 절약.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후 10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돈을 덜 쓰는 삶에 익숙해지면 행복의 기준도 바뀐다. 2단계 안정적인 소득원 만들기 마이너스 조금씩 꾸준히 평생 가는 수입. 은퇴 후 가장 불안한 요소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을까? 체크포인트 내가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김 원장 사례처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부업 만들기.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소득 모델 찾기. 사례 1. 55세 퇴직 후 작은 강의로 연금 보완한 홍 교수. 홍 교수는 대학에서 30년간 강의하다가 은퇴했다. 연금이 있지만 추가 소득이 필요해 작은 세미나와 유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주 12회 강의만으로 한 달에 15만 200만 원이 추가되니 생활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사례 2. 60세 퇴직 후 글쓰기로 월 100만 원 벌게 된 이 변호사. 퇴직 후 특별한 소득원이 없던 이 변호사는 온라인 칼럼을 쓰면서 월 100만 원을 벌게 되었다. 전문성이 없어도 꾸준히 글을 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노후 소득원의 좋은 예다. 사례 3. 58세 은퇴 후 작은 쇼핑몰로 월 200만 원 버는 김 사장. 김 사장은 평소 관심 있던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다.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라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어요. 노후 소득 창출의 핵심 원칙. 리스크 없이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금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3단계 소비의 가치 재설정 마이너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돈이 많아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면 노후가 불안하다. 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체크포인트 내가 소비하는 방식이 정말 필요한가?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습관 여행, 외식, 취미 비용을 점검하자.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투자, 건강, 경험, 인간관계에 집중하자. 사례 1 62세 박 교수, 적게 쓰면서 더 행복한 삶을 찾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며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소비 습관을 만들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트레킹과 캠핑, 비싼 외식 대신 소규모 모임과 직접 요리, 쇼핑보다 경험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례 2 55세 최 사장, 남들에게 보여주는 소비에서 벗어나다. 최 사장은 퇴직 후에도 브랜드 옷과 명품을 좋아했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을 줄이면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사기. 내게 가치 있는 소비 찾기. 소비 습관 변화의 핵심 원칙. 은퇴 후엔 덜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같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결론,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59세 김 원장은 결국 고정비를 줄이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바꿔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당장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해보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내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소비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인생 후반전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다.